안녕하세요, 신우쌤입니다. 오늘은 넥슨 매각과 관련한 앞으로 전망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되어 있는 넥슨 관련해서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넥슨 GT랑 넷게임즈죠. 넥슨 GT랑 넷게임즈 두 개고, 이거하고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는 종목이 뭐야, 넷마블하고 YJ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 대충 인원수 중인데 현재 일단 넥슨 GT부터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쉽고, 그러니까 이 고점대에서 뭐 저항받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1차 파동 조정받고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어떤 3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척 하다가 정고점에서 떨어지고 있죠. 상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건 고점 신호다 이런 거는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인데 넥슨 GT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모습이고, 넷게임즈 같은 경우라면은 넷게임즈도 뭐 비슷하게 그냥 얼추 비슷하죠. 그냥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둘이 같이 움직이니까 비싼데요. 보통 오늘 급락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오늘 급락했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야, 그 시민단체 이름이 뭐죠? 처음 들어본 업체,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에서 그냥 탈세 이런 걸로 넥슨 김정주 의장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전에 나온 뉴스인데 오후에 그냥 그게 뭐 딴 데서 뉴스화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자체를 뭐 그 세력의 이탈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그거는 좀 많이 웃깁니다. 그는 약장사들이 주로 하는 분석 방법인데, 그렇게 해버리면 정말 단순한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당장 증명을 해 보일 수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제가 녹화를 해놨어요. 그 부분을 느낌질 녹화를 해놨고, 앞으로 안 가? 어? 이만큼 큰명은 아닌데 지금 이게 왜 움직이는 거야? 지금 녹화 중. 아,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냥 뭐라 그럽니까? 어떤 우연히 겹쳐지면서 급락하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를테면 오늘 이 녹화는 부분에서 이걸 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동영상을 잠깐 치우고, 오늘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넥슨 GT하고 넥게임즈 두 개 있었다면은 넥게임즈가 오늘 대장주였습니다. 대장주였고 한번 칠라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점 찍고 어떤 이런 우상향 파동이 나올 뻔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어떤 흐름이었다면 이렇게 막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14,000원까지 저 같은 경우는 봤었는데 13,000원은 가볍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꺾인 케이스인데, 여기서 뭐 키움에서 주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키움하고 삼성에서 주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거래원 상에서는 삼성이 둘 다 나왔죠. 아까는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삼성이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황이었는데 얘네들이 못 가니까 손절하면서 그냥 뉴스 그게 그냥 고발당했다는 거 1조 원대 어떤 피소 그 재판이 피소당했다 뭐 이런 거 뉴스 나오면서 부담스러웠겠죠 사실 아무래도. 그런데 키움 지금 순간 거래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2시 한 40분 이후부터 급락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쪽에서 키움 뭐 이런 데서 던졌어요. 그냥 저 같은 경우도 던졌으니까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13,000원대 위에서 놀다가 13,000원 밑에, 그러니까 대충 900원, 950원, 13,000 여기에 물량이 만원주 단위의 물량이 사 있었다고요. 근데 그 물량을 깨고 하락을 하니까 부담스럽죠. 아무 재료가 없더라도 이거는 부담스러운 자리거든요. 일단은 단기로는 일단 빠져나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뭐 일단 탈세로 뭐야 그 회장이 피수상 뭐 고발당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던지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던지고 봐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급락이 나왔고,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은 어느 정도는 되돌려 놨죠. 그렇지만은 넥슨 GT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장 끝나고 떴죠. 251억 적자 지속 뭐 이런 걸 떴는데 이건 사실 예정됐던 거죠. 실적 자체는 예정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3분기까지 지금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이 190억 거의 200억 가까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252억 뭐 4분기 때 52억 정도, 그냥 60억 정도 손실이 더 났다는 거 그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일본 법인에 일본에 어떻게 상장되어 있는 넥슨 같은 경우는 오늘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죠. 그런 어떤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어떤 주가 자체는 지금 넥슨 GT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2.300원 정도 더 빠졌는데 당연히 더 빠졌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장전에 만약에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일 개발락 출발할 겁니다. 아마 12,500원에서 12,000 뭐 650원, 700원 이 사이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다음 주 말이 예비 입찰자 선정, 그러니까 뭐 넥슨 예비 입찰이기 때문에 예비 입찰 선정은 아직 남았죠. 이번 달 말쯤 돼야지 선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입찰서를 어느 쪽에서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관건인데, 그 부분을 사실 이 부분은 제도권 애널리스트들이 해야 될 그런 분석입니다. 제가 하는 분석은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로서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종목을 보면서 살지 말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투자자의 그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분석 자체가 뭐 정확하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 분석,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예비 어떤 매수세의 심리를 어떤 분석을 해보면은 현재 넥슨 같은 경우 인사 의사를 표현하는 업체가 공적으로 표현하는 업체가 넷마블이 있고 카카오가 있죠. 그 넷마블 같은 경우는 그 MBK 파트너스하고 지금 한 편 먹고 둘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갖고 넷마블하고 MBK 파트너스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여기에 만약에 텐센트가 같이 붙을지 안 붙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텐센트가 오늘 2인자가 오늘 한국 방문 중이래요. 방문했대요. 아까 2시간 전에 그런 뉴스가 일단 떴는데, 이 텐센트가 그 넷마블하고 붙을지 아니면은 뭐 카카오하고 붙을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일단 그거 관련해서 방안을 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뉴스 비슷하게 나왔던데, 그러고 지금 이제 어떤 간 보고 있는 업체들 투자 설명서를 받아간 업체가 삼성전자가 또 있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미 방문해 있고 조만간 뭐 입장 표명이 나타날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부인했다고 볼 수가 없죠. 부인했다고 볼 수 없고, 어떤 히든 카드를 갖고 놓을지 아니면 다크호스가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데, 또 그러고 다크호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손정희,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씨. 어제 그렇게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손정희 씨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이거는 그 김영주 회장이 그 매각 의사를 밝히기 전에 사람을 만났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또 그리고 글로벌 사모펀드, 글로벌 그러니까 거의 탑 사모펀드들인데 뭐 지금 대기 타고 있는 어떤 업체들이 칼라힐이 있고, 그리고 KKR, TPG, 베인캐피탈 뭐 이 정도가 줄 서 있는 상태입니다. 칼라힐 같은 경우는 그 뭐야 그 M&A로 좀 유명한 업체죠. 이 정도 업체가 줄 서 있는 상태고 아무도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어떤 배팅 시기는 오늘이 화요일이죠. 12일인데 내일부터 13, 14, 15 이때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13, 14, 15 이때가 가장 적절한 어떤 배팅 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내일 만약에 넥슨 GT가 좀 밀려준다면은 오늘 단일가에서 2.32%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밀려줄 가능성이 큰데, 밀려준다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절약해도 일단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게 들어왔고 주말 사이에 뭐 어떤 괜찮은 뉴스가 뜨면은 월요일날 갭으로 팔고, 또는 다음 주 월요일이 18일인데 아니면은 갖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때까지는 아마 파동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22일, 처음에 21일이 뭐야 그 예비 입찰이라 그랬는데 21일로 오늘 나오더라고요. 21일이든 22일이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라고 봤을 때 그때 그 예비 입찰을 한 업체가 나오면은 이미 그때는 고점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절차 자체가 예비 입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비 입찰을 하고 뭐 예비 실사를 하고 또 그러고 가격도 다시 또 손이 드죠. 가격을 다시 조정해 갖고 다시 또 뭐 본입찰을 또 하고, 거기서 MOU를 체결을 하고, 그러고 그 체결했는 데서 체결한 업체가 정밀 실사를 또 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어떤 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수합병 계약서를 씁니다. 이게 기업 인수의 어떤 절차입니다. 그냥 걔들끼리 해갖고 뭐 1조 콜 하면 오케이 해갖고 끝나는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복잡한 과정이 거치고, 이건 어떤 그러니까 CFO 재무 담당자가 혼자서 하느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은 어떤 브로커들한테 맡기죠. 그러니까 뭐 로펌 같은 법률적인 부분은 로펌이나 있는데 맡기고, 뭐 재무 관련 뭐 그런 것들은 뭐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쪽으로 맡겨갖고 그렇게 보통 하는데, 거다가 또 중간 브로커로는 증권사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주관사라 그래갖고 보통 매각 가격의 뭐 1%에서 3% 정도를 수수료 떼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꽤 되거든요. 10조라면은 1% 하면 100억이죠. 100억 맞나? 100억이죠. 3%라면 300억이고, 그 정도면은 그냥 굉장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큰 어떤 판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고,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어떤 트레이더나 투자자 입장에서 이 종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을 노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8, 90% 정도는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일 만약에 조금 밀린다고 던지면 이건 투매입니다. 투매.
지금부터 나오는 투매는 좀 받아줘야 될 만한 그런 투매.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의 어떤 변수 자체가 일단 매각을 이슈로 해갖고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 어떤 상태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만원 이하였죠. 7천원 얼마, 6천원대 7천원대 놀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각을 안 한다 안에 뭐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그건 악재입니다. 급락을 할 수밖에 없고. 또라고 애니소프트가 오늘 어떤 넥슨 인수에 관심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유력한 업체에서 텐센트 오늘 왔으니까 뭐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격 낮추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보면 그런 건 악재입니다. 일단 관심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일단 가격은 일단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갖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으니까요. 공급은 하는데 수요가 많아야지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없고, 일단 이 종목의 고점은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칠 거라는 거. 수목금 이 정도 수준에서 고점을 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단기 고점인 거고, 또 그 예비입찰 어떤 명단이 발표되고 누가 예비입찰을 했고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본입찰 누구한테 팔리느냐 그게 나오고, 뭐 3월달에 대충 그런 윤곽들이 잡힐 건데, 그런 어떤 재료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번 팔고 다시 잡아볼 필요도 있어요. 선정되면은 어떤 기대감 소멸을 해갖고 확정사실 이론이라 그러는데, 소멸해서 2월 뭐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조정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통 분석하는 사람들이 조정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걸 해석을 하면은 하락한 거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현금화 전략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현금화 전략하는 거는 팔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 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은 어떤 그런 관점으로 더 가야 될 어떤 시점이 지금 오고 있지, 팔아야 될 시점은 아니다, 투매에 동참해야 될 시점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